안녕하세요. 미라나루 마라토너 정석근입니다. 5월인데 벌써 상당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원래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역대급 무더위가 벌써부터 예상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 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며 습도에 따른 훈련 페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여름철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상당히 난감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절기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하며 훈련 페이스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궁금증을 제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농인터벌을 버리셔야 됩니다. 농인터벌을 버리고 숏 인터벌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한 날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인터벌을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너무 안 나옵니다. 훈련하고도 짜증나고 기록 안 나와서 짜증나고 또 훈련을 실패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큼 뛰었는데 이 정도 못할까? 못합니다.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훈련을 버려야 됩니다. 장거리 훈련을 버리고 체력 훈련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크로스컨트리 산에서 훈련합니다. 더운데 로드에서 훈련하잖아요. 체력만 고갈됩니다. 자, 크로스컨트리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하고 그리고 스키 트레이닝, 그리고 계단 훈련, 그리고 언덕 훈련을 하절기에 더운 때 하지 말고 시원한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 아니면은 해가 지고 나서 좀 시원할 때를 골라서 훈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날씨가 여름철에 특히 고온다습한데 특히 또 장마철에는 더 그런 현상이 강합니다. 왜 장마철에 더 더운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장마철이 있습니다. 보통 장마가 6월 중순에서 보통 7월 중순 사이에 장마가 있는 편인데 습도가 높으면 왜 더 덥게 느껴지고 짜증이 날까요? 그게 훈련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밝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은 더워지면은 체온을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평균 적정 온도가 체온을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이 나면은 그 열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 밖으로 내보내는 열이 뭡니까? 바로 땀을 흘림으로 해서 나의 체내에 있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땀이 나는 거예요. 자, 땀에 물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고 몸의 온도를 적정치로 조절하는 겁니다. 자, 땀이 이렇게 여름철에 보면 이 모공이 좀 많이 커지죠. 그게 다 결국은 내가 체온을 정상적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공도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땀도 많이 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지극히 정상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더위를 많이 탈까? 우리나라에 오면은 외국인들도 덥다 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조금 더위에 강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거의 그런 사람들은 백이 하나입니다. 땀의 물이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해서 온도를 낮추고 몸의 온도를 적정치로 조절하는데 문제는 그 온도가 높은데 습도까지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물의 증발이 안 돼요. 땀을 내가 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게 증발이 안 되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되더라도 상당히 늦게 돼요. 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마철에 빨래를 했어요. 빨래를 널어놓으면 마릅니까? 꿉꿉한 게 나중에 곰팡이 냄새도 나고 심지어는 통풍이 안 되면은 곰팡이가 핍니다. 그 정도로 빨래가 마르지 않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이 필요한 온도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덥다 이러면서 몸에서 더운 느낌이 이제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 하면은 이내 얼마 뛰지도 못하고 지쳐버리고 운동의 효율성이라고는 거의 없어지죠. 오늘 운동 정말 못하겠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거는 바로 내 몸이 지쳐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습도가 원인입니다. 장마철에는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아가지고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편하게 평상시에 이야기하던 말을 했는데도 짜증을 팍팍 내고 심지어 뭐 두목 짜증까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쾌지수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습도가 85% 이상일 때 불쾌지수가 극도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때는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자, 우리 몸은 습도가 8% 높아지게 되면은 체온이 1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37.5도가 되면은 안 좋죠. 38.5도가 되면은 큰일 나죠. 39.5도가 되면은 응급실 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뛰다 보면은 이 땀을 배출해도 정상 체온까지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에 대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습도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야기할 때 75% 이상일 때를 습도가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훈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는 상태를 80%에서 85% 정도 되면은 그거는 훈련 페이스를 많이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높은데 이 습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훈련을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도에 따른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도가 일반적으로 50% 미만일 때는 쾌적하고 달려도 땀이 적게 납니다. 심지어 땀이 나더라도 금방 마릅니다. 습도가 만약에 70% 이상이다. 그러면 오늘 훈련 스케줄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프리카 요번에 김보건 선수부터 해서 양동원 선수라든가 케냐를 갔다 왔죠. 우리나라 여름보다 기온은 높아요. 하지만 습도가 50% 미만 40% 이래요. 그래서 뛰면서 땀이 다 말라버려요. 그리고 뛰고 나서도 몸이 개운해요. 땀을 흘리는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은 어떻습니까? 뛰고 나면 꿉꿉하죠. 그죠? 결국은 이 습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애들은 긴 옷을 입고 뜁니다. 이미 뛰면서 땀이 나더라도 날려버리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 뛰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빨리 뛰는 훈련이 안 됩니다. 습도에 대한 스케줄을 잘 감안해서 적용을 해야지 내가 훈련을 할 때 그 완성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타작 했네. 오늘 나 3분의 1밖에 못했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절기에는. 저 역시도 습도 안 보고 나왔다가 오늘 낭패 봤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렇게 30년을 뛰어왔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이 습도를 운동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습도를 보고 또 조깅을 해보면서 오늘 스케줄을 5초 늦추겠습니다. 10초 늦추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습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들여다보는 이것 때문에 제가 요번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습도와 1km당 훈련 페이스를 여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습도가 여기서 70% 미만일 때는 훈련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75%에서 90%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트랙 기준으로 하려 하다가 그냥 1km당 400m가 아닌 1km당 훈련 페이스를 조견도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거를 참조해서 하절기 훈련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습도가 75%일 때는 오늘의 미션을 5초 정도 느리게 하시는 게 좋고 습도가 80%일 때는 10초를 느리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85%일 때는 15초 느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가 90%일 때는 20초 느리게 훈련을 진행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남에서 우리 김보건, 남평수, 그리고 또 누구 있었나 좀 잘 뛰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합동훈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한 7, 8초 정도 느리게 뛰었는데도 그 습도 때문에 그날 88%, 85%였습니다. 훈련을 다들 반타작밖에 못했습니다. 반타작, 3분의 2 타작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만미 지속주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습도가 무서웠습니다. 그냥 5월인데 습도 지가 높아봐야 얼마나 힘들겠어 이랬는데 그 습도는 정말로 훈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적용표를 여러분께 공개했으니까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훈련에 꼭 적용하셔가지고 습한 날에는 이렇게 훈련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습도가 100%면은 비가 오는 겁니다. 비 올 때 날씨가 습도가 100%거든요. 그때는 비가 오면은 훈련 페이스를 습도를 70% 미만이라 생각하시고 정상 페이스대로 훈련하시면 됩니다. 근데 비가 뭐 가랑비 뭐 0.1mm 이리 오는 거는 오는 듯 마는 듯 하잖아요. 그러면 습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85%, 90%, 뭐 80%이기 때문에 훈련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 있죠. 그때는 훈련 미션을 정상적으로 가도 됩니다. 하지만 이 비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체온을 훈련 끝나고 나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체온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건강에 아주 안 좋아요. 즉시 옷을 갈아입어서 저체온증을 예방하셔야지 내 몸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 관리하셔야 되고, 하줄기 훈련은 가급적 인터벌 훈련을 할 때는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하줄기 훈련을 길게 하잖아요. 몸이 축 난다는 얘기 들었죠. 몸이 쭉 늘어져요. 하줄기 훈련은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인터벌 훈련을 하시더라도 인터벌은 하줄기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200m 인터벌, 300m 인터벌, 400m 인터벌 같은 짧은 인터벌로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긴 인터벌 하면 비효율적입니다. 기록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400m 이상 되는 인터벌 훈련은 하줄기에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날씨가 시원해졌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짧은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제 영상에 계단 훈련과 운동 훈련은 이미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따라 하시면 되고, 크로스컨트리 훈련은 속도보다는 하줄기에는 시간주 개념으로 천천히 뛰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지 훈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빨리 뛰면은 여름에는 후반에 걷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키 트레이닝 영상은 제가 지금 우리 매니저하고 영상을 준비 중에 있으니 솔직히 지금 촬영을 해놨는데 아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을 따라해서 적극 활용하시면은 아마 하줄기 훈련이 아주 재미있게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그 영상을 틀어놓고 하시면은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열리고, 여덟, 자, 어디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